정보영, 정산, 정외숙, 정윤식, 정정숙, 정정자, 한은심 이상 오늘 호명하신 분이 총 300분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한테 박수가 한번 쳐주세요. 민주주의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민주 부산시민연대 포럼 출원식과 제1회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포럼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부산대 명예교수 임재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한강국의 한 12.3 내란 시국 상황에서 마침내 부산이 디비질 때가 되었다라는 공감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강성화, 강영진, 강태선, 고용석, 곽동국, 김명숙, 김범석, 김봉석, 김백산, 김상환, 김성수, 황재문, 한상희, 한은심 이상 오늘 호명하신 분이 총 300분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한테 박수가 한번 쳐주세요.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민생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시민연대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부산 시민연대 포럼 출범식을 진심으로 우리 중앙집행부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이 출범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오늘 해주신 우리 준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 나갑시다. 저희 광주 시민연대는 창립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민주, 민생,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광주 전남 시민연대를 창립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다시 민주주의를 해보자. 제대로 민주주의, 제대로의 의미가 저는 더 방점이 느껴지는데요.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한 번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이 청년들이 가르쳐준 빚의 혁명, 이 시대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빚은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집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한 명 한 명 거론할 때마다 제 가슴은 콩쾅거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빚이고 그 빛이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되어서 이 부산이 뒤집어지면은 전국이 뒤집어진다는 말씀을 감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근 100년에 가까운 분의 이름 한자에 그 삶이 녹아있고 우리 그런 300명을 오늘 모았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오늘 1차 어젯밤까지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12.3 계엄 내란부터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특히 2월 중순에 서울의 민주주의 시민연대 포럼이 약 전국에 500명의 직능단체 리더들을 모아서 발족을 2월 26일에 한다고 하고 부산이 민주주의 시민연대와 따로 똑같이 부산은 부산답게 거기에 무슨 지부가 아니고 우리가 서울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있듯이 이렇게 다르게 연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오늘 여기 계시는 고모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히 하일민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부산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돌아가신 고 배다지 선생님이 유지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뭉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2월 가장 24일에 준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 포럼은 탄핵 이후에 참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여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3의 시민 생활 정치 플랫폼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주체성에 입각해서 결정 구조를 분권화하는 것이죠. 국민이 3권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 새로운 절차의 민주주의를 중시합니다. 포럼의 조직은 단체 연대체 또는 거기에 대표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 직책, 소속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이름, 인격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포럼은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SN상에서 회원들이 중심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국가나 지역 현안, 시민 의제와 관련된 특강이나 시민 의제와 관련해서 특강 토론회 지속적으로 열고 또 언론에도 SN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은 본단체 활동에 동의해서 오늘 오신 분 정도의 SNS를 통해서 회원 가입서만 내면 일단 기본 준회원이 되고 소정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가 10,000원 이상입니다. 자,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자기 주장도 하고 남의 주장도 들어주고 서로 부딪힐 때는 민주결로, 다수결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멋진 민주주의의 틀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한번 놀아봤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일민 부산대 명예교수님, 문정수 전 부산시장님, 서금성 한겨레 신문 부산 경남 주주 독자 모임 대표, 최부규 부산 개혁운동본부 고문, 최영애 전 부산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신혜숙 여성재단 대표, 김홍주 독립부사 최현택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 그리고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님.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는
이 무기력해진 부산 사회를 어떻게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거느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의 앞으로 고민거리는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더 큰 열정으로 이 모임을 키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부의 평화가 유린되고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 12.3 내란은 후진국형 친위 기태단이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블록으로 군대를 동원해 복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체제에 큰 결함이 있음을 뜻한다. 12.3 내란은 식민지배 군부 독재 정권의 잔재로 왜곡된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60 민주항쟁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비상경 내란 세력, 반민주, 반헌법, 반시민적 극우 보수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할 때이다.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구조를 토대로 누가 결정권을 가져가는 점으로 귀결된다. 즉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다. 역사, 교육, 민생, 경제, 노동, 생태, 환경, 문화예술, 남북 평화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결정적 주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문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민주는 다수 민중이 주인이며 주인이란 권력 행사의 수체를 의미한다. 제각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되 서로 부딪힐 땐 정책적으로 표결에 붙여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이다. 결정의 주체는 바로 시민 민중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것과 동시에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내용의 민주주의다. 광복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더불어 친일 매국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어냈으나 여전히 민주화는 미완성으로 시대적 사명으로 남아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 민생을 위해 활동해온 각 부문 지역의 시민활동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생활정치 플랫폼으로서 민주부산 시민연대 포럼 약칭 시민연대를 출범한다. 시민연대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대한 민주시민의 감독, 심판, 소환권을 확립한다. 정쟁에 빠지기 쉬운 국회의 입법권을 보완해 국민 발언 및 국민투표 부의권을 확보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을 확보한다. 길거리 시민 간 충돌을 지향하고 토론 문화를 살리며 결정권을 가진 지역 단위의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둘째,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관련 국책기관의 전면적 쇄신, 식민사관을 주입하는 현 거민정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개편하는 등 역사교육 체계를 바로잡는다.
대한민국 교육 기본체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하고 기본교육 철학을 재정립하는 등 교육 혁신을 이뤄낸다. 기소편의주의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경찰에 대한 국민 감시를 강화한다. 기후위기시대 난개발의 토목행정을 지속가능성의 도시계획으로 바꿔내는 등 시민의제를 실현한다. 셋째, 12.3 대란 탄핵에 이을 새 정부 출연의 전망을 앞두고 시민을 배시한 채 국회의원 중심의 내각제, 선거제도 개편 등으로 자신들의 정치 기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위정자들의 업무를 배기친다. 시민연대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생활 속 의견이나 제안을 모아내고 다양한 각종 단체와도 소통, 연대하며 시민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 시민연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2025년 3월 6일 민주 부산 시민연대 포럼 준비위원 일동 부터 20일까지 부산하고 마산에서 벌어졌던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탈옥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확히 일주일 뒤에 유신 정권이 무너졌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이 1985년 2.12 총선인데요. 그 당시에는 한 지역구에 2명 뽑는 거였어요. 이 부산에서 6개 지역구였는데 부산에서 모든 지역이 다 민정당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양기피가 만든 신한민주당과 그 다음에 유치송의 민정당 이중대, 그 민한당 그 경쟁이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부산에서만 신한민주당이 전원되고 민정당이 3명이 떨어졌어요. 2명 뽑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 이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주도하면서 이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도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원뿌리를 찾아보면은 그 뿌리에는 우리 해방 이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해방 정국이라고 하면은 그 48년 8월 15일까지를 이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군사정권 때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낙관해서도 안 되고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주장할 거는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부산 시민연대에서 표방하는 역사 바로잡고 교육 바로잡고 환경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역사와 환경만 바로 서면은, 역사, 환경, 교육 이것만 바로 서면은 저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란을 피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남용했다. 직권 남용 정도로 대충 한번 무마해 보려고 계몽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의도는 그건데요. 서양의 계몽주의라든가 우리도 19세기 애국 계몽운동 이런 게 떠오릅니다. 중세적 어둠을 가시고 중세적 신분 사회를 철폐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몽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소임을 다 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만약에 이제 민주화된 세상에서 계몽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계몽은 차별과 배제, 억압과 폭력의 논리가 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는 설득도 해버리고 별걸 다 해봤어요. 무슨 도어 스태핑인가 도어 스태핑 하여간 그런 거 하면서 언론과도 소통해 보려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좀 무식한 것들이 도무지 안 통하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결국은 야구방망이 들고 총칼 들이미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계몽의 끝은 반드시 계엄으로 귀결된다. 계몽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흉악한 이런 어떤 사고체계의 한 단서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하는 거 계몽령 맞다. 그런데 그거는요 민주사회가 그런데 그것을 만약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7공화국에서 앞으로 어떤 권력이 생길 때 통제를 받지 않은 그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는 이 형태가 지식인들, 권력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귀족화, 즉 말하자면 공작, 오백자남, 공작, 부작, 극작, 자작, 남자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리워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가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제가 조작한 역사를 동학기자는 일제가 조작한 역사로 모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덕일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쟁이 안 되고 내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재 정권도 역사 조작하지 않잖아요. 부분 조작하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작한 걸 통째로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위기를 갖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에게 고맙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 뻘짓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에다가 대통령 권한까지 총리가 뭘 그리 잘한다고 총리에게까지 권력을 나눠줘서 자기네끼리 짬짬해 먹겠다고 대대손손 국회와 대통령끼리 국힘당하고 뭐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분께서 우리 국민주권 뭐냐, 삼권이 경제와 균형이 아니라 갈등과 독선 삼권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통제할 것인가? 국민투표, 국민발안. 그래서 최근에 김두관 의원이 복잡한 얘기하면서 대통령 권한 총리에게 나눠주고 내각제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미안하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국민 발언권을 넣었어요. 국민 발언권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만 해놓으면 국회에서 뭉개버리면 끝이잖아요. 뭐 해야 되냐? 국민투표 보위권까지 우리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까지 획득해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진짜로 한 방에
디비질 수도 있고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 뜻을 전합니다. 운동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서울 다 모였으니까 한번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보게 될 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로 아마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한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